일반적인 창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템을 생각하고 그 아이템에 맞는 적당한 목을 찾아다닙니다. 혹은 반대로 가게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게가 정해지면 영업허가, 인테리어, 집기, 구인 광고, 홍보 전략 등 창업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오픈을 준비합니다. 오픈을 하면 가게를 알리는 데 전력 투구하면서 동시에 가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 나갑니다. 그런데 전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오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와 비슷하게 창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동생을 위해 이리저리 띄워준 형 덕분에 계약금과 잔금만 치르고 신세대의 컴퓨터를 가진 PC방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형이 가게를 옮기려고 알아보던 차에 제 얘기를 듣곤 자신이 하려고 했던 가게를 저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주간 알바 1명과 야간 알바 1명까지 미리 뽑아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기로 한 사람이 연락 두절입니다. 형과 저는 시내를 뒤지고 다니다 다른 PC방에서 야간 알바 지원자를 찾았습니다. 형과 아는 사람이군요. 갑자기 안 한답니다. 난감한 사정을 들은 기존의 PC방 사장님께서 손님 중에 한 명에게 야간 알바를 하랍니다. 한다고 하네요. 근데 형은 가능하면 손님에게 알바를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손님 한 명 놓친다고요. 주간이든 야간이든 모든 알바에게 잘 대해주라고요. 직원을 잘 대우해야 그 직원이 손님을 친절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50대 크기의 PC방은 기본적인 크기입니다. 100석 이상의 대규모 PC방은 한 타임에 주간 알바를 2~3명씩 둡니다. 야간도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두 명 정도 고용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는 주간 알바 1명, 야간 알바 1명입니다. 사장이 8시나 9시부터 5시까지 책임지고 주간 알바가 5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알바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8시 혹은 9시까지 일하는 구조입니다. 형이 직원에게 잘하라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PC방은 알바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알바가 갑자기 잠수라도 타면 펑크난 시간을 사장이 온전히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간 알바가 없을 때 야간 알바가 연락 두절이 돼서 37시간을 못 자고 일해야 했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운이 좋아서인지 그만둔 알바가 잠시 와서 가게를 봐준 덕분에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또한 어떨 땐 야간 알바가 그만둔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주간 알바 근무 시간을 제외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17시간을 7일 동안 내리 근무한 적도 있고요. 이러한 근무 환경도 나중에 제가 PC방을 포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